끝. 이게 뭐야? 자, 영예. 박수 3번 시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홈 트레이닝 우리 한우리 한결이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목도 뻐근하고 어깨가 많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화면을 보다 보면 자꾸 목을 이렇게 앞으로 빼기 때문에 오늘은 목 관절의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깍지 껴서 엄손가락 깡따벅 해주시고요. 형 밑에 대고 위로 쭉 밀어주기. 하늘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뒤통수에 갖다 대고 고개를 숙이는데 허리는 숙이지 않고 쭉 한 상태에서 고개만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습니다. 이번에 오른손 들고 여러분들한테는 왼손입니다. 자, 그래서 당겨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허리 어깨 쭉 펴시고 여러분들도 구호 하셔야지. 같이 목 돌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뭐 안합니까? 다섯, 여섯, 일곱. 그대로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뒤로 깍지 깁니다. 뒤로 의자 뒤로 쭉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한쪽 발 앞으로 하고 한쪽 발 뒤쪽에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쭉 밀고 고개는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안합니까?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 눈으로만 본 거 아니죠? 같이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깨 및 허리 스트레칭까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썸자요! 네, 다음은 경쟁 영역입니다. 경쟁 활동은 목표나 기록이 아닌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경쟁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원별의 특징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역형 경쟁은 두 팀이 하나의 경기장 안에서 자신의 팀 영역을 지키고 상대팀 영역을 침범해서 골을 넣는 스포츠입니다. 경기장 안에 어느 위치에서 경기를 해도 상관이 없죠. 물론 몸싸움도 허용이 되고요. 네, 선생님이 어린 시절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농구 선수 바로 마이클 조던 선수의 영상입니다. 선생님은 마이클 조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조던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겠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정말 슈퍼스타였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의 그 NBA 카드 한 장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표적인 영역형 경쟁 활동의 영상으로 조던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필드형 게임은 쉽게 야구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을 던지고 받고 치고 달리는 활동을 중심으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면서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입니다. 다른 경쟁 활동들과 다른 점은 공격과 수비를 정해진 횟수에 따라 나눠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 영상은 저희 나라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무려 전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때의 하이라이트 영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드형 경쟁활동의 가장 큰 특징은 공격과 수비를 정확하게 나뉘어서 같은 횟수를 제공해준다는 점이죠. 네. 필드형 경쟁활동 보시는 대로 야구형 게임 그리고 티볼 또는 발야구 등등 네,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트형 경쟁은 가장 구분하기 쉬운 활동이죠. 네, 바로 네트를 이용한 스포츠 종목들이 네트형 경쟁 활동에 포함됩니다. 영역형 경쟁과 다른 점은 우리 진영에서만 경기를 할 수 있고 네트 넘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죠.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보이네요. 네, 화질이 안 좋아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네, 등번호 1번 선수 네, 열심히 배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배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동안 배구 수업을 많이 해왔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배구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배구 수업을 아직은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구를 즐기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경쟁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표현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현활동도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스포츠 표현, 현대 표현, 전통 표현 활동인데요. 스포츠 표현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음악 줄넘기, 치어리딩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활동들이죠. 교과서에서는 스포츠 표현을 스포츠에 존재하는 움직임의 원리와 예술성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 표현 활동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민속 무용, 전통 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마지막 현대 표현 활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 댄스, 힙합 댄스 등을 비롯해서 현대 무용, 그리고 댄스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 단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 영역입니다. 세 가지 단원의 특징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스포츠 활동 안전 단원에서는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직접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법,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경기 중에 실수로 손가락이 삐거나 부러질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스포츠 환경 안전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스포츠 활동을 하지만 활동을 하기 전에 이 활동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 등을 배워서 활동 중에 시설이나 장비 또는 용기구 등을 잘못 사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가 스포츠 안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가 시간, 방과 후라던가 주말에 스포츠 활동을 선택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할 때 야외 활동이나 레저 스포츠 활동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학교 체육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1년 동안 다 배우기는 어렵겠죠. 중학교 체육교과서는 1학년에 입학했을 때 한번 받아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쓰게 됩니다. 이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체육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 환경에 맞는 종목과 단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분명히 있던 체육책이 2학년을 지나서 3학년이 되면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체육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유익한 내용이 담긴 체육 교과서를 잘 아껴주고 잘 보관해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선생님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체육교과서의 2의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홈 트레이닝과 더불어 영역별 종목을 선생님이 직접 설명과 시범을 보여주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오늘의 엔딩은 현대 표현활동의 한 종목이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TV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댄싱 하이라는 프로에서 10대 학생들이 보여줬던 멋진 힙합 댄스 무대를 감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